자, 지금부터요, 대리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행위는요, 먼저 이제 뭐냐면, 이 갑이요, 을에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을이 이제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그래서 대리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의 계약을 뭐라냐?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했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의 이름이란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지냐?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대리권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이 대리인의 모든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요,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행위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대리인은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위해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본인의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대리권을 남용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왜요?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것을 본인한테 꼭 이익만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갑은 지금요, 을은요, 갑을 위해서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잖아요. 그건 대리행위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대리행위의 표시다. 다른 말로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대리관계죠. 대리관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상대한테 밝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요, 처음 만나면 뭐를 하죠? 서로 뭐를 주고받는 거죠?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한마디로 현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현명은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고 현명을 하지 않고 현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러면 나는 을은 갑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갑이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갑의 이름을 적고 갑의 인장을 날인하잖아요. 보통은 왜 그러냐?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인장하고 본인의 인감도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위임장 또는 본인의 신분증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고 갑의 집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보통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날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도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이것을 뭐란다?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리는 것을 뭐란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사인을 대신했다, 이런 말이죠. 서명대리다.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냥 을 그렇게 했다, 계약서에다가 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알겠죠? 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을의 행위로 본다. 본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고 반대가 추정해. 우리가 추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추정한다의 반대가 뭐죠? 이것을 본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 누가 책임진다? 그것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요, 이 사람을 대리인하고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요,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을 언제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이 을로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위임장을 준 거예요. 위임장. 이 사람이요, 누구예요?
위임장을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의리병한테요. 그럼 의리병한테 위임장을 보여줬다 이 말은 이 의리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위임장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의리라고 썼다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뭐를 했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왜 요하지 아니한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요 재밌는 말은 대리인으로 된 후에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람 정상인이었죠. 정상적이었는데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대리인이 될 때는 정상이었는데 대리인이 되고 난 후에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냐 그걸 내가 알면서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이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을 하더라도 취소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야. 그때. 알겠죠? 그때는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요, 대리 행위는 취소를 못해. 왜요? 지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 행위는 취소를 못하고 위임계약이죠.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이죠. 그러면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도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이것은 법률행위란 말이죠. 계약은 법률행위는 우리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임계약은 위임계약,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 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수권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수권은 누구만 하는 거죠? 본인만 권한을 소유하죠.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본인만 취소가 가능하고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잘 봐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때는 유권 대리를 얘기해요. 유권 대리요. 유권 대리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는요. 우리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 대리는 무효가 원칙이잖아. 무효. 그럼 무효가 원칙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무권 대리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대리인이 처음부터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죠? 그럼 무권 대리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죠. 본인은 책임지지 않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암기가 안 돼도 암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의사표시 요력이 의사의 흠결. 여러분,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사 흠결, 사기나 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116조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잘 봐. 이것이요, 다른 자격시험에 어떻게 시험이 났느냐,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에요. 말장난인데요.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를 딱 보면 그것이 말장난인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의사표시력이 의사의 흠결,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여기까지.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의사표시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됐죠? 그러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OX, X. 일단 대리인은 무조건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본인의 지시란 말이 꼭 따라.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죠? 본인의 지시. 그럼 여기는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을 때는 누구 무조건 봐봐. 대리인이가 어쩌고저쩌고 딱 나왔는데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어. 그럼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지시했단 말이 나와. 그럼 본인이 직접 지시했단 말은 대리인은 허수아비처럼 행동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 행위란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지정하지 못한다.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란 말은 부지가 뭐죠? 부지가 대리인이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을 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이 말이 없을 때는 무조건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무조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을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본인. 그 외에는 무조건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셔요.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이 봐.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이 돼. 본인하고 동일시 돼.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상용할 때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피용자. 피용자를 제3자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은 대리인은 본인과 본인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선의 악의를 보면하고 대리효과, 이런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면 대리효과는 아까 우리 대리권은 다 누구한테 간다겠죠? 본인에게.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알겠죠? 여기서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 말이고요. 2번 자 봐봐. 103조에 보면 여러분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인은 멀쩡한데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리인이 계약할 때 적극 가담해서 대리인, 그럼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한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우리가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이것은 딱 나와 있죠.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박은 본인이다 말이야.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4번 108조죠.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통정. 대리인. 우리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본인은 통정하지 않았는데 대리인이 통정의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그 다음에 차고죠. 차고는요, 본인은 A 토지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A 토지를. 그런데 B는요, A 토지보다는 B 토지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받은 B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A 토지를 사오라고 했는데 대리인은 자기가 평소에 받은 A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하고 자신이 표시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받은 B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은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땅을 샀으니까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착오가 아니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네 가지가. 먼저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는가 이 말이죠. 자, 보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죠? 잘 봐봐. 대리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쳤죠.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쳤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를. 그럼 취소를 하려면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럼 대리인한테 사기 당했으니까 대리인한테 취소해야 되느냐, 본인한테 취소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대리인은 계약만 하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하든 사기를 당하든 계약만 해. 그러면 그 계약으로 인한 발생한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죠? 본인한테 간다고 했죠. 본인. 그러면 사기를 쳐서 뭐를 해야 된다?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당하든 취소를 하든 모든 것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취소한다? 상대방이.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취소를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취소를 해. 알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취소한다. 이게 중요해. 이때 본인은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친 것을 본인은 보통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알든 모르든 안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실은 뭐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친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상대방은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누가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때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사기를 당해도 기분 나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럼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 자,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취소는 언제 취소하느냐?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요,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를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알겠죠? 본인에게. 문제는 이거예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다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그럼 잘 봐봐요. 상대방 본인을 사기쳤죠? 그럼 본인은요,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는데 실제 계약은 누구하고 했죠?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이나 상대방이나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누구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란다?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런데 이 본인은요, 사기는 당했지만 계약 자체를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이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은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네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무슨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복대리 한번 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대리요? 복대리 뭐냐면, 일단 여러분요, 이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 만나서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자기가 계약을 못해. 어떤 사정이 있어. 오늘 지금요, 학원을 가야 돼. 나도 오늘 여기 강의 깜빡 모르고 다른 데 강의하러 갔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알겠죠? 강의를 누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요, 이 원래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대리인은 누구하고요? 이 정이라는 복대리를 선임을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여러분 봐봐, 이름이란 말이 나왔네. 이름은 뭐가 이름이죠? 책임이죠. 아까 우리 이름은 책임이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자, 봐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럼 복대리인 선임하면은 어떻게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이 잘못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임이라고 했죠. 선임. 선임이란 말이 뭐예요? 이런 우리가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해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다? 계약이나 단독 행위죠. 위임 계약이나 그다음에 수권 행위 이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인 경우는 법정 대리고 법률 행위는 임의 대리죠.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으니까 법원이 선임한 것이 아니죠. 법원이 선임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법정 대리. 그렇지 않은 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을 뭐라 한다? 그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무슨 대리다?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됐죠.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한번 했었는데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이 났어. 밑도 끝도 없이.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말이 같다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임했죠. 선임해서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예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에 대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임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니까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임의 대리인가? 언제나 임의 대리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요, 이런 봐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대리인하고 여기요 본인을 바꿔. 두 개를 바꾼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죠. 이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복대리는 대리인 다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대리처럼 누구의 대리인처럼 보여요? 대리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복대리죠. 그 다음에 이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누구의 대리인이니까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복대리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현명하지 않으면 복대리가 그럼 당연히 복대리인 행위로 보죠. 아까 우리 뭐라 했죠? 대리에서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복대리에서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요. 응?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요 이게 별거 어려운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은 뭐를 할 거냐면 문제풀이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지선당을 할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OX 지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순서대로 배웠던 것을요 그대로 습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놓기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OX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보면 여러분요 지금 여기 여러분 공법에 보면 공법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나서 OX로 구멍 뚫어놨죠. 빵꾸노트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암기죠. 암기가 정확하게 안 되면 거기서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적당히 본단 말이죠. 적당히 보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대답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도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브랭크를 만약에 넣는다. 그럼 여기요 대리인을 그리고 막아야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여기요 본인을 구멍을 뚫겠죠. 무슨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인의 이름을 무슨 행위를 한다? 복임행위. 본인의 이름을 무슨 행위를 한다? 대리행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면
우리가 이제요 여기 보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인데 대리인의 이름은 복임행이고 본인의 이름은 대리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뭐가 아니다? 복임행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1월 달부터는 강의할 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슬라이드가 돼 있잖아요. 이 슬라이드를요 여러분 공법처럼 구멍을 뚫어서 시험 치는 건 아니고 혼자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요 이렇게 구멍을 여기를 뚫어가지고 빵꾸 너트죠?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요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집에서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이 그림만 딱 암기하면 끝이거든요. 진짜예요. 알겠죠?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안 들이니까 그렇고 알겠죠? 그래서 암기하는 습관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미대리죠? 자, 이런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먼저 이 이미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를 선임한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를 선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임의대리는 뭐냐? 임의대리는 뭐가 임의대리죠? 법률행위. 보통은 수권행위는 거의 없고요 위임장을 주고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위임.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봐봐, 내가요 갑이 을한테 뭔 일을 맡겼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원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임의대리는 어떻게 된다? 원칙,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여기 봐봐. 여기. 자, 이걸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항상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조금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데 그게 뭐가 어렵냐? 앞에서 지금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와야 돼. 이게 어려워. 다른 과목들은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민법은 그게 안 돼요. 민법 이거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앞하고 뒤가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조금 양이 많은 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대리 그러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럼 을이 지금 여기 정이라고 하는 복대를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뭐랬냐? 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대리인의 뭐로? 이름으로. 그럼 이름이란 말이 뭐다? 이름은 책임이다. 책임.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진다? 본인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죠. 본인한테. 누가 잘못했을 때? 복대리. 이 복대리가 잘못하면 복대리의 잘못이 있으면은 복대리인이 직접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왜요?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아까 우리요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럼 대리인의 모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의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복대리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대리인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언제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선임 감독의 잘못,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나오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시험이 나와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요 승낙이나 또는요 오할이죠 오할. 여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봐봐. 이런 봐. 여기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승낙이 없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뭐 때문에 있어? 본인의 승낙.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 없이는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OX, X.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선임할 수 없다. OX, X. 근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선임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 알죠? 그 말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명을 해.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이 을은요 A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로 선임하고 싶어요. A를 복대로 선임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먼저 정을 복대로 선임하라는 거예요. 정을. 그래서 정이 복대로 선임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본인 갑이 직접 지명을 한 거예요. 정을 복대로 선임해라. 그러니까요, 이 대리는요,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정을 복대로 선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정이라는 놈이 이 일을 처리하기는 불성실해. 불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임해요. 그럼 부적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부적임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 그걸 알았잖아요. 대리인이 그걸 알았으면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본인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통지를 해줘야지 복대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본인 너가 지명했으니까 꽃이다 해가지고 가만 놔둬버려. 그럼 본인한테 얼마나 큰 손해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 부적임이나 불성실을 알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재밌는 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선임하고 감독에 있어서 선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거나 감독을 잘못할 때 책임진다 이 말인데, 선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주고 감독만 책임진다 이 말이죠. 왜요? 누가 지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내가 직접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책임은 없고 무슨 책임을 진다? 감독 책임만 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 그럼요, 문제가 이제 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자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잘못이 될 책임을 지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지명할 때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지명할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여기 봐봐.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를 게을리했거나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한 경우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통지를 한 경우는 책임이 없어. 통지를 게을리할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 본인이 지명했다는 말이 나오죠. 본인이 지명했다는 말이 나올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게을리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면, 게을리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게을리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는 언제나 책임을 진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다 시험이니까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만약에 본인에게 통지했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우리 이제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책임으로 됐어요? 여기 무슨 책임? 무과실. 이런 무과실이란 말이 뭐예요? 잘못이 있으나 없으나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법정대리인요, 원칙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여기 무과실 책임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법정대리인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아까 우리 임의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선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언제만 선임 된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법정대리는요, 그 책임으로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 감독의 잘못이 과실 책임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무과실이 무거워요? 과실이 무거워요? 무과실이 훨씬 무겁죠. 왜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면 당연한 거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기서 어떻게 나온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경감된다. 가벼워진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책임이 가볍다.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봐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나.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면 안 돼.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오직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선임했으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가 돼. 왜 임의대리다? 우리가요, 법원이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가 돼. 법정대리는 이것은 법원이 선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선임해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자, 대리권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죠? 복대리가 들어있죠? 대리권이 없어지죠. 뭐도 없어져요? 복대리도 없어지죠. 근데 복대리는 대리권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대리가 어떻게 대리권보다 더 크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 알겠죠?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 안에 들어있는 복대리권도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은 이제 소멸하죠. 대리권은 본인이 뭐 한다? 사망.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렬구경 개심판. 대리인. 그럼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복대리권 자신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넘으면 무권대리죠.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렬구경 개시가 되죠. 그럼 복대리권이 소멸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복대리권은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봐봐요. 여기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를 항상 브링크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다.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 나오죠. 자,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인 선임에도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 선임하면 법정 대리가 하면 큰일 나. 왜? 우리가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선임했을 때는 법정 대리고,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대리인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4번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은요.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소멸하지 않죠? 아까 말했죠. 대리권이 복대리권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복대리권보다 더 크니까 복대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은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해도 대리권을 뭐 한다? 살아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병존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뭐 할 수 없다? 넘을 수 없죠. 왜요? 여기서 아까 막 몇 번 얘기했어. 이게 대리권, 이게 복대리권이니까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죠.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넘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니까. 그래서 넘으면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누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요? 대리권의 범위가 누구보다 더 크다? 복대리권보다 더 크다. 자,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다? 복대리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다. 그래서 복대리는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는 임의 대리이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인데요. 여러분요, 이 무권대리는 약간 설명을 해야 돼. 알겠죠?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설명을 잠깐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 쉬겠습니다.